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6위 공개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한 모모.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허구의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엑소시스트가 아니고? 오, 너무 무서운데? 악령에 쓰여 괴로워하는 여성과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한 구마의식.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는 실제 상황. 악령을 퇴치 중인 사람은 가브리엘 아모스 신부로 로마 교구가 인정한 공식 엑소시스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분이 내는 소리가 여자가 내는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일부러 막 한 거 같지 않았어. 악령이 쓰인 여성 로사. 그녀는 2012년 갑자기 격렬을 일으키더니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소용이 없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바로 유명 엑소시스트인 아모스 신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아모스 신부의 퇴마. 2016년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로 포착, 다큐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남성 두 명이 쉽게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온몸을 비틀면서 악령을 퇴마하기 위해 라틴어로 구마 의식서를 외는 아모스 신부. 자, 그리고 로사는 라틴어를 전혀 못하지만 아모스 신부의 기도에 반응.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자신이 사탄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발악하는 로사. 정말 그녀에게 악령, 사탄이 쓰인 걸까요? 로사는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요. 의식을 받으면 제 몸 안의 악마가 고통받고 전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7위 공개합니다. 의문의 대학생 실종 사건.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브라이스 라스피사. 그는 평소 쾌활하고 성실한 성격에 재능까지 인정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브라이스는 공부에도 손을 떼고 밤낮이 바뀐 채 생활하며 매 순간 딴 생각을 하는 듯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4시간 30분 거리의 부모님 집으로 향한 브라이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 집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브라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연락조차 되지 않자 걱정된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납치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워낙 또 먼 거리니까 가다가 조금 쉬면서 잠에 이제 들었는데 제 시간에 도착 안 하고 그냥 뭐 아침이 돼버렸다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사고 났을까 봐. 다행히 브라이스는 부모님 집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무려 18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엥? 당시 브라이스는 음주 측정 검사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약물, 총기류도 소지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누구 기다리고 약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러면 있었던 건가? 주차장에서 18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출발. 부모님 집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고 했던 브라이스는 또다시 행방불명. 경찰 수색을 통해 찾아낸 그의 마지막 행적은 부모님 집이 있던 오렌지 카운티와 조금 떨어진 카스타익 호수였는데요. 그의 차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뒤집어진 채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수색견이 감지한 브라이스의 마지막 채취는 사고 난 그의 차량이나 차량 주변이 아닌 호숫가를 벗어난 도로의 휴게소. 이후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저는 납치라고 봅니다. 그 주차장에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고 차는 자기네들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호수에 버려버리고. 막 돌려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브라이스의 행방.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야, 궁금하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여름 폭포에서 생긴 일.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루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그 꿈 알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루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얼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거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뭐야?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휴. 예?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에잉?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서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이아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빗자국들. 그리고 아이아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하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구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4위 공개합니다. 호텔이 알고 보니 뭐뭐. 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그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겁니다.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게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이건.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즈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 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공포 속 19 3위를 공개합니다. 지하실 속 모모로 가는 문.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 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뭐야?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왜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헐.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저게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나.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